처음으로 제가 소로에게 뭔가 그냥 고전문학 필독서가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책, 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 말고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책이라고 느껴졌을 때 그 느낌을 이제 사진과 함께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든 어느 날 뭔가 월든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에 이제 월든을 읽고 좋았던 독서 체험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월든이 너무 좋은데 예전에는 책들을 보면은 지금처럼 사진이 많지 않은 책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도 그냥 글자만 있는 월든이었어요. 그것도 번역이 매우 좀 거친 그런 월든이었는데 그래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좋은 번역본이 나오고 또 나중에 제가 정말 이 문장이 맞을까 싶어서 또 원서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조금씩 월든과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무 힘든 어느 날 그냥 월든을 읽지만 말고 가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월든 호수의 사진을 막 찾아봤어요. 예,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한국 분들이 많이 안 가셨더라고요. 예, 가기가 일단 힘들어요. 너무 멀어요. 예, 너무 멀고 그리고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거의 많이 안 가보셨더라고요. 예, 미국 자체가 워낙 크고 그래서 보스턴에 살아야만 왠지 좀 가볼 생각이 날 정도로 그 거리예요. 예, 그래서 이 매사추세츠 주잖아요. 이 주 자체가 이제 미국의 초기 정착민들의 그 시대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콩코드라는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콩코드에는 뭐 작은 아씨들의 올코트, 루이저 메이 올코트 작가라든지 또 그 아버지도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브론슨 올컷인데 그 아버지가 이 소로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소로에게는 절친이었고 나이가 좀 많은 절친 같은 스승 같은 사람이었고 또 에머슨은 뭐랄까요, 미국의 타고르라고 할까요? 예, 정말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에머슨, 휘트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사랑받는 시인이고 또 에머슨과 또 올코트와 또 주홍 글씨를 쓴 너데니엘 호돈도 여기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다 친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뉴욕이라고 했으면 좀 덜 신기했을 것 같은데 이런 작은 거의 마을에 가까운 도시에서 그런 훌륭한 문학적이고 또 철학적인 그런 감수성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동네에 살았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공부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되고 더 가고 싶어졌고 그리고 이제 월든 호수를 찾아보고 나서 뭔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호수가 그냥 아름답기만 한 그냥 호수였으면 그렇게까지 두근거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월든이라는 작품을 낳은 호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설레고 두근거리고 뭔가 일렁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월든을 읽으면 도대체 그곳은 얼마나 아름답기에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 호기심이 일어서 이제 호수를 검색해서 사진을 찾은 거였죠. 이 월든 호수 자체가 크진 않지만 월든 호수를 둘러싼 숲, 그 숲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 7살 때였나요? 20대 후반에 28살 때부터 2년 2개월 동안 오두막을 짓고 여기에 살면서 소로가 뭔가 인생을 바꾸는 체험을 한 거죠. 내가 아무리 돈을 못 벌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작품을 반드시 쓰리라 하는 쓸 수 있다 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보다 힘들진 않구나.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한때는 모범생이었고 하버드대도 나오고 사람들의 기대도 컸을 텐데 그런 사람이 2년 2개월 동안 그것도 젊은 친구가 연애도 안 하고 무슨 다른 딱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렇게 글을 쓰겠다며 오두막을 짓고 그렇게 산다는 것을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열린 사유를 갖고 있었는지 뭐 소문이 좀 나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신기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뭔가 궁금해서 막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대요. 어쨌든 그런 삶을 2년 2개월 동안 살면서 소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거 이렇게 힘들지 않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게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고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예, 치밀한 계획이었고 이 책 여기 띠지에 보면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노동하고 가장 적게 자연을 파괴하며 가장 열정적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소로의 질문을 제가 조금 쉬운 문장으로 바꿔본 거예요. 예, 소로가 왜 오두막에 들어갔는지, 예, 왜 오두막을 짓고 2년 2개월이나 살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웬만하면 힘든 일은 좀 덜 하고 싶고, 예, 그리고 웬만하면 막 돈 버는 일보다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을 소로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번듯한 직장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집을 젊은 시절에 사서 하우스 푸어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평생 빚 갚느라고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삶을 지금부터 살 수는 없다고 깨달은 거예요. 소로의 기준은 뭐냐면 하버드 대학의 대학 기숙사비였어요. 그 기숙사비 정도보다 적게 드는 돈으로 주거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하면, 예, 그 다음 것들은 좀 밀쳐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필요한 어느 정도의 그 의식주 문제, 예, 그래서 의를 제일 많이 이제 포기한 거예요. 예, 옷에 대한 집착을 가장 먼저 내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식도 문제인데 이 먹는 것을 최소한으로 간결하게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너무나 낭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그 빚에 허덕이면서 빚을 갚다가 평생을 허비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최대한 작은 노력만으로도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사는 삶을 고민했고 성공했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일단 막 고대 광실 같은 엄청난 집이 있고 또 요새는 또 차도 좋아야 한다면서요. 막 차도 좋은 거 사고 그런 게 성공한 삶이겠지만 소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매일매일 써도 모자랄 텐데 그랬기 때문에 소로는 더 마음이 급했을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첫 책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월든에서 집중적으로 쓴 책은 사실 이 월든이 아니고 첫 번째 책 메리 맥강과 콩코드 강에서의 그 형과 일주한 그 책이었어요. 그런데 소로의 책을 보면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소로처럼 이렇게 존중하고 싶다, 더 사랑하고 싶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연을 사랑한다면 사실 소비를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예. 소비를 많이 줄이지 않으면 자연만이 이 인간에 대해서 이 세금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네가 이 물을 쓰면서 나한테 돈을 내놔 이러지 않잖아요. 자연은. 근데 인간이 소유한 것들은 인간이 자연을 소유해 버리면 계속 그 자연을 자원으로 훼손시키면서 이제 계속 뭔가 상품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려면 더 적게 쓰고 더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무언가를 쓸 때마다 되게 더 많이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이라는 것을 저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책을 많이 읽어두면 여러 번 읽은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속에 항상 펴져 있는 느낌이에요. 어떤 페이지가. 그래서 점점 더 월든이 저에게 뭔가 살아있는 친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소로라는 한 사람뿐 아니라 이 월든이라는 책 자체가 의인화돼서 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소로는 반대로 뉴욕으로 거의 이제 이주할 생각도 처음엔 했었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큰 도시로 가서
내가 작가로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에 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자연이 함께 있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들었대요. 예, 그리고 이제 도시 사람들은 특히 그때는 뉴욕이 지금처럼 막 휘황찬란하지도 않았고 건물은 많고 대단히 막 복잡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예, 너무 비인간적이었던 거예요. 서로의 눈에 보기에는. 그래도 콩코드 사람들은 다정하게 막 말이라도 걸어주고 또 참견이 되게 심하죠.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러니까 아니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을 어떻게 내 하면서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고. 하여튼 그런 식의 잔소리를 하는 콩코드 어르신들조차도 그건 다정함의 일종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뉴욕에서는 그런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소로는 다시 이제 뉴욕에서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요. 예.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나는 이곳이 좋구나. 글을 쓰더라도 여기서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월든 초입에 가면은 이 월든 전시장이 있는데 뭐 크진 않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옆에 서점이 하나 있고 그 서점 왼쪽에 이렇게 월든의 역사와 풍경을 보여주는 작은 전시관이 있는데 그 질문이 너무 좋더라고요. 당신의 월든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마다 마음속에 월든과 비슷한 자기만의 어떤 치유의 공간, 예, 치유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고 뭔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주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월드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대답을 찾아가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월든이 하나의 공간이 아니어도 돼요. 예, 그래서 뭔가 추억이 있는 장소,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예, 식구들과 함께 뭐 소풍을 갔었는데 거기가 너무 좋았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 지금은 이제 다 재개발되고 아파트로 변해버렸지만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골목들, 예, 거기가 저에게는 월든이었더라고요. 예, 이렇게 아름답진 않지만 그냥 어렸을 때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하고, 예, 고무줄 놀이하고 공깃돌 놀이하고 그랬던 그 좁은 골목길, 그곳이 저에게는 월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자유를 느끼던 순간들, 제가 해방감을 느끼던 순간들은 조금씩 다, 예, 저마다의 월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면은 월든 부적이 이렇게 이제 부적이라는 건 뭐 속신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상징이라는 거죠. 이렇게 월든 사진을 항상 마음속에서 품고 있고 나서부터는 뭔가 좀 덜 일희일비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되게 변덕스럽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월든을 읽고 나서 많이 좀 차분해졌어요. 예, 차분해져도 정상적인 사람들만큼 차분해지려면 아직 멀었을지도 모르는데, 뭔가 마음속에 이게 이제 월든 호수를 이제 가까이서 찍은 거예요. 월든을 닮은 잔잔한 호수 하나가 탄생한 느낌. 예, 이게 참 너무 좋았죠. 예, 그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 언젠가는 월든을 다 읽으시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일부는 저에게 이 책의 일부는 저라는 사람을 월든이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저의 에세이고요. 이분은 월든의 이제 하이라이트, 예, 월든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그 문장들을 제가 좀 더 해설하고 또 그 문장이 저에게 왜 여전히 감동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월든에 대해서 그동안 느꼈던 장벽 있잖아요. 너무 두껍다, 어렵다. 예, 도대체 원문은 얼마나 어렵게 번역을 해도 이렇게 어려울까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장벽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부를 통해서 2부도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한국에 나온 다른 번역본들보다 조금 더 쉽게 번역하려고 좀 애를 썼어요. 예,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간결하게 번역을 하면서 그 중요한 문장들이 왜 이것이 소로에게 이 문장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 아이디어가 소로의 삶을 정말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그런 저의 생각들을 함께 들려드림으로써 월든으로 가는 사다리를, 예, 이 인문학의 사다리를, 에세이의 사다리를 놓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월든을 통해 깨달은 소박하지만 빛나는 삶의 기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참 제 마음속에는 월든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이제 소로의 월든뿐만이 아니라 소로의 일기 중에서도 제가 몇 구절을 뽑아봤는데요. 사랑이라는 질병에는 증오도 외면도 아닌 척하기도 통하지 않는다. 오직 더 사랑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사랑이라는 질병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저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하라.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으로 인한 고통은 어느새 오직 사랑해야만 느낄 수 있는 환희로 변화할 것이니. 그러니까 사랑은 질병인가 싶다가도 궁극적으로는 치유의 손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좀 더 확장하고 더 깊이 있게 사랑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월든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자연도 인간도 또 우리 자신의 삶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길 위에 월든과 또 비로소 내 마음의 적정 온도를 찾다라는 제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